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덤한 사람이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천성이 그런 케이스.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벤치마크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내면을 갖고 있는데 섬세하거나 예민하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발현되지 않고 무던하게 잘 넘어가는 분들은 아주 뼈를 깎는 노력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노력이 뭐였냐면 자기만의 룰을 정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8시간 자면 컨디션 너무 좋고 7시간 자면 약간 아리까리한데 6시간 미만으로 자면 막 재채기가 나오고 막 콧물이 줄줄 나온다. 체질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근데 마음의 이 에너지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그거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룰을 정해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덤하다는 거의 특징은 극도로 화내지도 않고 극도로 눈물 흘리지도 않고 어떤 사고 터졌을 때도 극도로 불안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폭되지 않는 건 그걸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안에 룰이 있어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진짜 돌덩이처럼 무뎌서가 아닌 거죠. 노력의 산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멀리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수들 중에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팀이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이자 리더인 윤덕원 님이랑 오랜 친구 사이인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늘 보면 여유로워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냐? 언제 쉬고 언제 좀 나를 풀어놓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나는 늘 인생에서 브레이크를 반쯤 밟고 운전하듯이 살아. 그러니까 언제나 완전히 나를 다 태워버리지 않고 적정선으로 대신에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후배 가수들한테 자주 해주는 말이 있는데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미지근하게 대신에 오랫동안 가면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적 같은 걸 계산할 때 이 세로 높이랑 가로 너비를 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의 성취나 아니면 사랑의 뜨거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강한가는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가로 길이라는 거죠. 이거 두 개가 결국은 합쳐져야 넓은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팀도 우리가 늘 엄청난 초대형 히트곡을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해체하지 않고 휴식하지 않고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팀이 세상 속에 존재해 나가니까 어느덧 20년이 가까워지고 그냥 그 팀만의 색깔과 존재감이라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랑도 밀접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너무너무 내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아. 나 지금 동거에 만난 지 며칠 됐는데 7일.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잘 될 수도 있지만 아슬아슬한데, 쟤 위험한데, 그게 본능적으로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런 과도한 열정은 지속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정도로 7일 만에 만나서 우린 운명이야 짝짝꿍 하면서 동거해서 평생 잘 사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게 소수, 그러다가 빨리 식는 게 다수이다 보니 우리가 본능적으로 괜찮을까? 걱정하거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만큼의 열정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지속 가능한 만큼의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면적이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적으로 성취가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죄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 꼭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지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품고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맞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면 정말 완벽주의처럼 사는 것도 저는 만류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크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잠을 5시간 자고 싶다. 5시간 자는 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5시간만 자고 싶은데 6시간, 7시간, 요새 몸이 힘들어서 막 8시간도 자는데 이렇게 살면 저 안 되기 때문에 5시간 자는 법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법은 없다. 왜 도대체 그러시냐 이랬더니 제가 꿈이 소설가인데 제가 지금 고졸 공장 사원인데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서 하루에 원고지 100매씩 소설 습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29살인데 30 되기 전에 반드시 나는 소설가로 등단하고 싶어서 올해 안에 원고를 다 만들어서 출판사 들고 다니면서 투고할 거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덜 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말렸어요. 지속할 수 없다. 그거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이라서 선배 작가의 마음으로 알려주면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을 때 독자들이 편하게 읽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이미 책을 여러 권 낸 작가셔서 출판사에서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도 먼저 제안이 올 거 아니에요. 전 일반인이라서 안 돼요. 선생님이랑 저랑 다 알라요. 무조건 자기는 5시간을 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7년 정도 뒤에 어느 지방 강연 갔다가 청중으로 다시 만났어요. 반신이 마비가 오셨더라고요. 그 작가도 결국 못 되셨어요. 근데 끝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만나서 어떻게 요새 지내냐 했더니 그냥 서울에서 다 접고 고향 내려와서 여전히 공장 다닌다. 이런 제가 내가 그때 어떻게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말렸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미안하다 이랬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 하나가 그렇게 남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를 넘기기 전에 길 가다가 쓰러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뇌에 이상이 와서. 근데 아주 강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신작 원고를 막 쓰던 때였는데 선생님 제 얘기를 꼭 쓰세요. 사람들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최선을 오래 계속하는 거 그거 정말 삶에서 중요한데 저는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저는 아직도 가슴에 그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비 온 청년도 주변 자극에 흔들렸던 거예요. 주변 자극이 뭐냐? 야, 30 전에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거나 30살 넘으면은 이제 진로 바꾸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기성세대가 해왔던 그러려니 하는 말들 그런 것도 충분히 주변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예를 들면 5시 반쯤에 업무 마무리하고 노트북 덮으려고 하는데 모두 불을 태우고 있는 사무실 분위기 이런 것도 주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룰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대접한다라는 사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 친구 중에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걸면 한 번에 잘 안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했어? 이러면은 나 데이트했어. 근데 이 친구 기혼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데이트했니? 아니 나는 나랑 데이트했어. 제가 야 그럼 혼자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야지 이 녀석아. 이러면 나랑 데이트하는 것도 스케줄이야. 너 나랑 약속한 것도 지켜야 돼. 그 시간을 너가 방해할 권리는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간다라는 감각을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있다라는 감각을 자꾸 까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나를 데리고 산다라는 감각이 굉장히 확실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 말씀하신 대로 주변 자극이 막 있고 다 막 불태우는 분위기다. 그래도 이 친구는 나는 오늘 명동에서 나와 저녁 식사 데이트 약속이 있어 하고 노트북 닫고 나갈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어떠냐면 대기업에서 최연소 부장단 친구예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늘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쟤는 모난 데가 없어. 그 소리 듣거든요. 그만큼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간다라는 감각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먹여야 될까? 내가 나를 언제 재워야 될까? 내가 나를 언제 좀 쉬게 해줘야 될까? 그 감각을요. 어떻게 생각하면 훈련이 되냐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의 썸 초반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잘 되고 싶어. 근데 아는 건 아직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만나는 거는 어느 시간대가 편하세요? 일요일이 좋으세요? 토요일이 좋으세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알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런 감각이 없는 분들이 휩쓸려 버리죠. 근데 나랑 내가 썸을 타듯이 데리고 살아간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노트 하나 딱 펴놓고 내가 나랑 썸 타는 초반부라고 생각하고 무슨 호구조사 하듯이 뭐 좋아하세요? 어떤 거 먹을 때 기분 좋으세요?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나만의 룰로 만들면 주변 자극에 조금은 덜 흔들리고 내가 나를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감을 낮춘 채로 무언가 실천하는 것들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또 이 또한 무덤덤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무언가 시도는 해보되 기대 자체는 하지 않는 태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똑같은
똑같이 잘 살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이런 분들인데도 마음이 지옥인 분들이랑 마음이 늘 무덤덤하면서 이 고요한 호수 같은 분들의 말 습관 차이가 있어요.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굉장히 큰 차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사람이 대충 사냐 막 사냐?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기대감을 내려놓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목표를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할 만큼 해놓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 이러한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떡하지 하는 분들이 인위적으로라도 그냥 지금 사실은 마음에선 안 우러나지만 연습 삼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입 밖으로 뱉는 연습을 3개월, 6개월, 아니 66일만 저는 해보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많은 연구팀들이 얘기했지만 66일 이 날짜가 가진 우리 뇌에서 각인되는 그 시간의 효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딱 66일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인위적으로라도 말해보기, 그렇게 시선이 옮겨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케렌시아라는 개념을 꼭 곁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케렌시아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스페인의 그 투 경기장에 소가 잠깐씩 너무 힘들 때 들어가서 쉬었다 나오는 잠깐 타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에서는 바쁘게 정말 투장의 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어떤 마음 놓을 수 있는 쉼터를 말하는데, 저는 이거를 30분, 1시간, 반나절짜리 3개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0분이 갑자기 시간이 탁 났다 그러면은 제가 사는 저희 아파트에 무인 카페가 되게 예쁜 곳이 있어요. 그래서 30분 시간 나면 우리 아파트 무인 카페의 창가 가장 구석 자리, 제가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거든요. 1시간이 난다면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서 앉아있기. 왜? 저는 핸드폰으로 일 연락이 거의 대부분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락카에 핸드폰 넣어놓을 수 있는 곳을 가면 그렇게 편하네요. 그리고 반나절이 시간이 비면, 제가 경기도 수원 사는데 수원역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평택이나 천안 아산역 같이 기차로 30분, 40분 정도 가는 짧은 기차 여행 가고 오기. 그러니까 저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3개 정도 구축해 놨거든요. 여러분도 30분, 1시간, 반나절,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대별 케렌시아 공간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난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내 집이나 사무실 같은 내 생활 반경 주변에 무조건 50장의 공간 사진을 찍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50장을 찍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50개를 찍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때 나 여기 되게 편안하게 느끼네 라는 곳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함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려놓을수록 내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는 사실 마음 편한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절대로 우리 삶의 목표를 낮추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 100점 맞고 싶은 사람은 100점 맞게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요. 태도로서의 내려놓음, 내가 오늘 잘 시간에 자고 불안하더라도 밥 시간 줄이지 말고 밥은 먹고 와서 일하고, 이것은 2가지 의미로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 일단 오늘이 편하죠. 오늘 나를 혹사시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2번째, 이렇게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서 페이스를 쭉 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바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도 거시적으로도 내 삶이 더 편안해지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편안해지는 방법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드는 거,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좀 더 오프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을 훨씬 더 장기적으로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